지장간이라는 것은 이게 지지가 품고 있는 생각. 이건 지지죠, 지지. 지지가 뭘 품고 있다? 청간을 품고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가 품고 있는 청간, 그래서 지장간. 왜 지지가 품고 있는지, 지지가 왜 품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제가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장간이라는 부분은 이제 지장간 하나의 의미를 둬가지고 이해하기보다는 지장간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큰 구조에서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 운명은 타고 태어난 명과 그리고 운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명이라고 하는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명이 이제는 천간과 지지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지장간이라는 것을 넣어서 타고난 명은 생각에 해당되는 천간, 현실에 해당되는 지지, 그리고 마음에 해당되는 지장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에서 명의 마음을 뜻하는 글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장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장간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장간이라는 것은 지지가 품고 있는 생각이야, 생각. 지지가 품고, 왜 품고 있을까요? 지장간은 지지가 변화를 할 수도 있어 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변화를. 그래서 이 타고난 명에 이렇게 천간, 지지, 지장간으로 세 개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공부하면 하겠지만 배우자가 천간에 뜨면 남들이 바라봐줄 만한 배우자, 지지에 있으면 좋은 배우자, 근데 지장간에 배우자가 있으면 무늬만 배우자, 아니면 뭐 엑스트라 같은 배우자라고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실전에 가서 배우면서 익히실 거고, 일단은 기초에서는 이 지장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지장간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장간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애우라고 하죠. 애우라고 하면 애워집니까? 지장간을 애우라고 하면 애워지는지, 뭐 여러 번 하면 애워지겠지만 지장간을 애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명리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지장간은 애우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죠.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라는 구조에서 타고난 명의 일부로서 지지가 품고 있는 생각이다. 그죠? 왜 품고 있다?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그래서 지지가 품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공부를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지는 우리가 지지는 12개의 지지를 배웠죠. 12개의 지지. 지지는 제가 뭐라고 했냐. 크게 캐릭터가 3개로 나눌 수 있다. 생지, 왕지, 묘지로 나눌 수 있었어. 12지지는. 그래서 생지는 역마. 굉장히 기운을 여는 양의 글자죠. 양. 굉장히 힘이 느껴지는 글자. 이게 뭐였죠? 인신사에 호랑이, 원숭이, 뱀, 돼지, 인신사에 이것들을
생지의 글자라고 하죠. 뭐냐? 기운을 여는 글자. 뭔가 기운이 시작되는 글자를 생지라고 하고, 글자는 호랑이, 원숭이, 뱀, 돼지 이렇게 인신사에. 그 다음에 왕지는 도화야, 도화. 무슨 말이냐? 뽐내는 글자야. 다시 말해서 대표하는 글자, 대표. 근데 이거 음이야. 그럼 이 음은 약한 음이 아니에요. 뭔가 기운이 아주 무르익은 거야. 무르익은 거. 무르익어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그 기운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거. 그 글자가 자오, 묘유, 겨울의 왕, 차, 쥐, 여름의 왕, 오, 말, 봄의 왕, 토끼, 묘, 가을의 왕, 유, 닭, 닭류. 얘네들은 각 어떤 기운을 대표하는 글자다. 그 다음에 묘지는 화계라고 하죠, 화계. 그리고 얘는 양도 있고 음도 있어. 그래서 토야, 토. 토는 뭐냐? 진술충미. 이렇게 우리가 지지를 공부했어요. 자, 생지는 뭔가의 기운을 제끼는 글자, 막 열어가는 글자. 왕지는 나는 봄이로소이다. 나는 여름이로소이다. 이렇게 나를 가장 잘 그 기운이 무르익은 거. 묘지는 기운을 마무리하고 다음 기운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묘지였어요. 이 세 가지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제가 지지는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원래 타고 태어난 태생. 그게 뭐야? 첫 번째는 제가 계절, 시간과 계절로 이해해야 된다. 시간과 계절. 그래서 이건 하나의 종친회 같은 성격을 띈죠. 시간과 계절.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성이 비슷한, 동일한 거. 이것은 굳이 이야기하면 종친회. 나의 씨야, 씨. 내가 어떤 태생인지. 이 하나는 서로 운동성이 똑같아서 동호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방합, 무리지어서 서로 종친들끼리, 성격이 비슷한 놈들끼리 모여서 무리지어 있는 모임들을 방합, 운동성이 동일한 이런 쪽 요소는 삼합. 이렇게 지지를 방합과 삼합으로 구별할 수 있다. 방합이 무엇이었냐? 자, 방합은 인이라는 기운이 봄을 열어서 봄이 무르익고 봄을 마무리하는 묘지, 생지, 왕지, 묘지가 합쳐서 목이라는 목방을 만들고, 봄이라는 그런 종친 모임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목이라는 거에서 왔다고 하는데 원래 하늘의 어떤 기운이어서 내려왔을까요? 종친이니까 태생이야, 태생. 간목에서 내려온 거고, 을목에서 내려온 거고, 이것은 무토에 내려왔죠. 근데 이건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자, 이렇게 토는, 인묘지, 얘네들은 시간과 계절을 품고 있는 게 가장 기본이야, 기본. 그 다음에 여름을 시작하는 여름이 무르익고, 여름을 마무리하고, 여름에 가을로 연결하죠, 화. 가을을 시작하고 가을이 무르익고 가을을 마무리하고 겨울 연결하는 금. 겨울을 시작하고 겨울이 무르익고 겨울이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연결해주는 축. 이게 수죠, 수. 그러니까 토라는 개념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지의 글자는 시간과 계절을 담고 있다. 이건 태생이다, 태생.
타고난 태생이야, 태생. 내가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피를 받는 거야. 조상의 피. 그게 내려와서 나를 결정 지어주죠. 나는 이씨, 누구는 김씨, 박씨. 이게 뭐야? 지지에서는 방합적인 요소. 각 지지의 글자는 시간과 계절을 담고 있는 글자고 얘네들끼리는 서로 혈연관계, 혈연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면 토는 뭐야? 전부 다. 토는 각 계절의 끝에 들어가서 계절을 마무리하고 다음 계절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삼합은 이제 서로 뭐가 똑같다? 취미가 똑같아. 자발성 모임, 자발적 모임. 무슨 말이야? 나의 기질이죠, 기질.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는 취미를 갖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는 취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낚시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 피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고 내가 취미야. 취미로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 이런. 그러니까 선호하는 모임이죠. 그러니까 선호하는 게 똑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지만 또 다른 운동성으로는 뭐다? 얘는 판을 벌려, 판을. 뭔 판을 벌려? 수국의 문을 열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고스톱을 치려고 하면 고스톱 판부터 깔죠. 판을 깔아야 고스톱을 치지. 그러니까 판을 깔아야 돼. 판 까는 역할을 하죠. 근데 얘는 가을을 열면서 동시에 얘는 뭘 하냐면 신, 자, 진 다 배운 거예요. 얘는 수나라를 열어. 문지기처럼. 수문을 쫙 열고 그 다음에 자는 딱 수나라의 왕에서 나는 수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고 있고 진토는 수나라에서 뭐 한다? 열심히 삽질을 하죠. 뭔 삽질을 해? 수나라 창고 안에다가 잘 보관하는 역할을 해. 운동. 신, 자, 진이 모여서 수나라를 이루어. 수국. 그래서 얘네들은 운동성이 있다. 운동성. 그러니까 이 진토는 나는 봄의 토야 라고 상태를 이야기해. 상태. 나 있잖아. 봄이다. 나를 토로 보지 마. 나 알고 보면 봄이야. 이렇게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얘는 뭐야? 나는 수를 보면 열심히 삽질을 해서 우리 창고에다가 다 담아. 이게 뭐야? 담는 모습이기 때문에 운동성이고 바로 이건 인묘. 수를 창고에다 담아 넣는 모습이니까 인묘한다. 인묘. 인묘라는 단어 좀 하나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이게 또 실전에 가면 인묘라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인묘를 잘 알아야 돼. 인묘. 그러니까 신자진. 이 신은 수도 열고 금도 열어. 금은 원래 지가 타고 태어난 그러니까 피야, 피. 하지만 나는 이렇게 자하고 진하고 만나서 수나라를 만들기도 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자진 다음에 사유, 축. 금구. 그 다음에 이렇게 사유축. 사는 나는 여름을 열지만 동시에 금국을 여는 문지기 역할을 해. 그죠? 축은 나는 사실 겨울이야, 겨울. 나를 볼 때 있잖아. 축이라고 보지 마. 나 겨울이라고 봐줘야 돼. 이렇게 해놓고 상태인데 그 행동하는 건 뭐래? 금붙이만 보면 다 또 그런다고 해서 또 금붙이 하니까 또 바로 이걸 또 금으로 가지 말고요. 예를 든 거야. 금이라는 것들을 보면 다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야. 인묘. 그 다음에 인호술 화를 보면 이게 화나라를 열죠. 왜? 화왕이 있잖아. 자왕이 있으니까 수, 유왕이 있으니까 금, 오왕이 있으니까 화. 화를 열고
그러니까 어떤 나중에 보면 사주에 막 그래요. 사주에 화는 없어. 화가 없는데 화 기운이 보여. 그게 뭐냐? 이 인목이 화 노릇을 하거든. 화나라를 막 여는 애 기질을 발휘한다니까. 그래서 사주에 화가 없다라 하더라도 인이 있으면 쟤도 화를 열 것 같은데 화의 불씨를 막 뿌리죠. 그 다음에 해묘미는 목이야, 뭐. 이렇게 삼합을 우리가 공부했다. 이 지지의 개념을 분명히 지난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이게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이걸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지금부터 지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